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지금 고금리, 고물가인 상황에서 건물 매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 6대 상권. 두둥. 약간 이게 나 때는 말이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입사를 2016년도에 했으니까 그때 저희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날씨가 풀리는 5월부터 답사를 가는데 그때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답사를 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강남역, 홍대, 명동, 대학로, 이대신촌, 건대, 이태원, 종각, 인사동 이렇게였어요. 이 안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8주간 답사를 돌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돌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인사동도 사실 갔었고 그리고 종각도 갔었고 대학로도 갔었고요. 저는 지리교육과를 졸업했으니까 대학생 때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부동산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답사를 가니까 좀 더 다양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뭐 밸류맵 같은 것도 없어서 저희가 매매 사례들을 다 출력해가지고 건물을 보러 그때 현장 답사를 이제 선배들과 함께 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상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졌죠. 그 안에서 죽은 곳들도 생겼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경리단길. 경리단길 상권 죽은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희 팀에서 토요답사 때도 아침에 박창현 팀장이랑 직원이었을 때 아침 새벽 답사를 경리단길을 갔었는데 그때 이준현 대리가 질문하더라고요. 경리단길은 왜 지금 망했어요? 옛날에는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오던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박창현 팀장이 갬성 이러는 거예요. 갬성? 그때는 갬성하면 무조건 경리단길이었다. 근데 지금은 망원동 가도 갬성. 성수동 가도 갬성. 그 갬성이라는 것, 그 약간 2030들이 그 집착하는 그런 갬성들의 장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리단길까지 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딱 우리 박창현 팀장 나이가 그 30대 이제 후반 들어가는데 딱 20대 때 정말 열심히 경리단길을 다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해준 게 제가 맞다. 감명 깊다. 라고 제가 반응을 했던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권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유동인구가 중요하고 그 유동인구를 거의 대부분 20대, 30대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친구들 그리고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어디 가는지 주목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뒤에 사실 그 다음에 익선동도 한번 추가해서 가보고요. 종로 갈 때. 그리고 건대를 갈 때 성수동을 추가하고요. 아뜰리에 길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뭐 강남은 논외로 하고 저희가 뭐 힙지로 이런 을지로도 한번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상권들이 점점 서울에서 확대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2016년 때 돌던 전통적인 상권들 그리고 지금 그때 얘기하면 당연히 벌써 꼰대다 뭐 라떼는 말이야 얘기 시작했다라고 할 텐데 아직 제가 어리긴 하지만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약간 기존 상권들이 확대되는 영향도 보이고 그 확대되는 곳 안에서도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건대만 돌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양꼬치 거리까지 길을 건너서 돌았고 그 다음에는 또 성수동 그리고 아뜰리에 길까지 이렇게 답사들을 점점 확대되는 모양들이 지역 내에서 보입니다.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대도 홍대 입구역 주변 뒤쪽으로 이제 KFC 뒤쪽으로만 돌던 것들이 합정까지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건너서 연남동으로 가고 또 확장이 돼서 망원동까지 가고 이런 게 조금 보여요. 기존 상권들이 좀 커진 것도 있습니다. 대신 완전 반대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용산. 용산도 굉장히 큰데요. 그 안에서도 경리단길, 이태원이 조금은 줄어든 모양이 보이고 대신에 이제 용산역을 중심으로 용리단길 이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는 커졌죠. 그리고 뭐 인사동 그리고 종각 이런 지역들은 조금 축소되어 있는 명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조금은 축소되어 있는 영향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구정동을 넘어서 힙당동이라는 지역도 갑자기 뜨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강남의 영향력이 조금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강남을 넘어서 성수 그리고 뭐 신당동 이런 지역들이 그 다음으로 현재 뜨는 걸 보니 강남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많고 그리고 이제 강남 외 비강남에서 건물을 매각하고 강남으로 오고 싶다라는 수요들도 최근에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런 것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 빌딩이라는 시장이 뭐 굉장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들만의 리그였고 이제 그 빌딩 안에서도 또 급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한번 잘 구축해서 꼭 강남 아니더라도 대표님들께서 만족하는 건물을 갖고 계신다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유동인구 흐름에 따라서 항상 상권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길을 유심하게 봐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길을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상권들이 변화하는지 우리 대표님들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재미있는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서울 상권 정보라는 시스템을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사실 제가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가보니까 업소, 뭐 유동인구, 그리고 매출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사이트가 되어 있고 지도에 일단 금액이 떠요. 동마다. 그래서 굉장히 뭐지? 이러면서 봤습니다. 서울시청 소공동 같은 경우에 3,700이 뜨죠. 을지로는 사실 2,900.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광희동 2,700. 더 낮네. 이렇게 되는구나. 장충동 3,500.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강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이 왜 안 될까? 일단은 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강남구는 벌써 5,000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압구정동 6,000, 신사동 5,800, 청담동 6,600, 논현동 4,300, 잠원동도 3,800, 논현 1동 6,300, 삼성동 4,000 조금 미만 뭐 이렇게 대부분 4,000 이상이네요. 서울 그 중심부가 3,000대였던 거에 비해서 거의 강남구가 정말로 객단가가 역시 매출이 높나? 객단가가 높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창업을 하실 때 업종 추천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럭마다 이제 검색을 하는 효과도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저희 회사 기준으로 출력을 해보니까 유동인구, 그리고 주거인구, 그리고 직장인구 이렇게 나눠서 뭐 숫자를 분석을 또 해주고 매출도 업종에 따라서 분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리 대표님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상권 정보 시스템 요 아래 사이트 적어 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서울 주요 6대 상권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남 지역이 조금 논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대부분의 이제 그 대로변들이 역세권이고 강남의 대부분의 블럭들이 워낙에 격자형 도시이다 보니까 지하철이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블럭에서 출발을 해도 역세권으로 지금 연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강남은 그 안에서도 이제 강남역, 신사역, 그리고 삼성역 중심으로 커져 왔고 거기에 이제 가로수길 플러스 이제는 현재 압구정 로데오까지 추가돼서 상권들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형태인데요. 뭐 이번에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나서도 뭐 가로수길, 나로수길, 뭐 다로수길, 뭐 나로수길까지 막 확장되는 형태가 사실 보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더 집객이 커질 거는 같습니다. 매출도 사실 타 지역보다는 많이 높아서 임차인들도 장사할 때 돈이 많은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뭐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가 상권 분석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권의 구매력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들도 서비스 전략을 좀 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트 유동인구를 보시게 되면 휴대폰 데이터, 통화량을 바탕으로 그걸 데이터를 추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인구도 이제 중요한 요소로 여기서는 뽑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 인구, 그리고 뭐 주거 인구 같은 경우에 특히 항아리 상권 우리가 건물 수익형 빌딩을 따질 때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주거 인구는 이 상권의 잠재적 구매력을 평가할 수 있다. 직장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직장 인구는 조금 더 주중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만 가도 주말에 아예 영업 안 하는 음식점들 되게 많거든요.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주말에는 좀 쉬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오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뭐 그런 상권들도 있고, 상권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뭐 타겟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짜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건물주,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임대업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임차인을 넣을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신 다음에 이런 임차인들이 건물에 오기 편할 수 있게 건물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시면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말 우리 대표님들의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항상 응원하고 있겠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대표님들께 제 건물을 소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